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 하게 됐는데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도 여러 가지 법들을 앞두고 있는데, 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하거든요. 예. 정의당이 국회 통과에 사활을 아주 걸고 있는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예.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법이 예. 원래 어떤 취지로 만든 법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리가 김용균 씨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그 발전소에서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젊은 청년, 너무나 아까운 청년. 그 청년 말고도 뭐 프레스 기계에 끼어서 죽은 청년들, 또 그리고 뭐 그 지하철에서 그 지하철과 틈 사이에 끼어서 죽은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대한 재해를 입게끔 만든 그 기업의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는 죽었지만 그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심지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어디론가 빠져버리고 하청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갖다 떠넘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근절시켜 보자. 그래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해서 만든 법입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이천의 물류창고에서 정말 그 하청 노동자들이 그 화재에 목숨을 대거 잃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후진국형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그래야 기업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취지는 경영 책임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거였는데 이게 법의 골자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의결이란 법안은 달라졌죠? 지금 법안 심사 소위에서 그 심사 과정에서 수위가 여러모로 조절됐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의원 발의안은 중대재해를 낸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해서 하한선을 줬어요. 네. 그러면 상한선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최소 2년 이상은 징역을 살려야 된다. 최소 5억 원 이상의 벌금은 선고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하한선을 낮춰버렸어요. 벌금형 같은 경우는 하한선을 없애버리고 상한선을 제한해서 그 이상 벌금을 못 주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의 재해 예방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영 책임자라고 말하면은 대표이사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사람, 또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등을 가리키는 건데, 근데 이들의 처벌에 1년 이상과 10억 원 이하라고 해놓은 벌금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아주 쉽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선, 그리고 아주 쉽게 벌금을 낼 수 있는 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그렇죠. 집행유예도 사실 가능하도록 바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선이 2년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처벌 수위뿐만이 아니라 처벌 대상도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죠. 예, 사업장에 대한 유예 혹은 제외 기준이 마련이 됐는데, 법사위를 통과한 이 제정안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네. 영세 사업장은 처벌 부담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중대재해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일단 50인 미만의 사업장, 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3년 동안 유예 기간도 줬어요.
산재 예방 인프라를 갖출 시간을 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2019년에 국내 제조업 산재 사고 사망자 206명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무려 164명. 그러면 79.6%입니다. 여기를 3년 동안 유예를 주고는 도대체 어디를 처벌하느냐는 얘기죠. 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이 42명, 20.4%예요. 근데 20.4%는 처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9.6%는 유예 기간을 주고 20%는 아예 처벌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둔 거면 거의 대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 법안 소위에서는 이런 해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55인 미만의 사업장의 산재도 이제 원청 업체의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걸로 바꿨다. 이 부분에는 조금 그래도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는 상당한 부분이 이제 원청이 제대로 돈을 주지 않거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열악한 환경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책임을 원청에 부과하게 되면 그런 하청업체들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원청이 하청을 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겠죠. 자기네들 관리가 안 되는데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면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 유예 기간을 부여한 거, 이 부분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빠져나가게끔 3년 동안은 빠져나가게끔 한다는 점에서 유예 기간을 최소한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법안 소위에서는요 이거 외에도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든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최초로 도입했다는 거 이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네.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런 그 규정들도 좀 평가를 해달라. 이 부분은 또 기업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조항이기도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아쉬운 점도 참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법사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원래 의원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해서 책임자 등이 과거의 안전조치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했던 사람일 경우에 그러면 책임자 의무가 확실하게 인정이 되지 않거나 증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네. 그래도 이것은 책임을 추정해서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인정을 하게 하는 조항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신경 써서 다시는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가 형사재판 범죄일 경우에 사실의 인정에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이게 후퇴했거든요.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역으로 정말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자신이 이게 의무조치를 위반한 것 때문에 이렇게 다쳤습니다를 더군다나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가족들이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 굉장히 참 어려운 일들이죠.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주려고 하면은 삼자는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또 조항을 기업에서는 들이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이 부분도 다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고요. 특히 또 이렇게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가 자꾸 나타나는 것에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일들도 많겠죠. 네. 그러면 공무원을 처벌하게 하면 더욱더 공무원들이 악착같이 이런 위반 사항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공무원 처벌 조항도 빠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참 약자들한테 더 어려운 그런 법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재해 사고를 받았을 때, 당했을 때 그걸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들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된 건 어쩔 수 없이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노사 양쪽 모두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는요, 아예 이 법을 도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리고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거면은 도입을 왜 하느냐.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게 있긴 있지만 사실은
수사하는 검사들이 아우 저 기업을 좀 봐줘야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양쪽의 반발이 큰데요. 법사위를 통과한 이 제정안을 두고 나중에 또 개정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과 또 애초에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런 입장들이 대립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아무튼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제정안이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는 8일 날 처리가 안 된다면 폐기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 정도라도 일단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중대재해 기업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굳혀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상식은 그러한데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우리 사회가 마땅히 이런 기준들을 법으로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쉬움은 남지만 일단 처리가 되고 그 이후에 개정안을 통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